권영철 기자의 와이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만나는 건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준비했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의 1심 재판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네. 그런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불안감이 좀 나돌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재판부에서 조윤선 피고인에게 핀셋 무죄 블랙리스트 관련 그랬죠. 박근혜 피고인이 뭐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얘기도 했죠. 또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끝내 출석을 거부했죠. 예. 또 삼성에서는 뭐 아니라고 계속 버티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입증이 가능하냐, 유죄 입증이 가능하냐 이런 이제 불안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왜 점점 불안해 보일까?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분노하는 심정적인 문제하고 네. 그걸 갖다 법정에서 실체를 밝혀내는 증거 위주로 밝혀내는 거하고 참 거리가 있긴 있는데 탄핵 심판하고 개별 재판은 분명히 다르죠. 다르기는. 그렇죠. 예. 네. 그나저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죄냐 무죄냐를 예단하는 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의견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은 8월 27일입니다. 지금 예정대로는 8월 7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마 결심 공판이 있을 거고요. 8월 21일에서 25일 사이 그 주에 아마 그 1심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8월 24일 목요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뇌물 주고받고 한 거지 뭘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죄 입증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나오고는 있어요. 시중에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나 일부 언론의 보도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거나 심지어 결정적 한방 이른바 스모킹건이 없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중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유죄가 흔들린다면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의 뇌물 수수 혐의 입증도 흔들리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뭐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은 불안감이 과도한 게 아니냐 그런 게 알게 됩니다. 특검에서는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하나하나 따져보죠. 뭐 국정농단은 능력 없는 대통령이 국정을 엉망으로 했다는 간단한 얘기지만 그러나 네. 법정에서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이제 뇌물, 뇌물 얼마를 어떻게 해서 받았고 대가가 뭐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요. 네. 예, 삼성 관련 재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삼성그룹 관련 뇌물죄 부분이죠. 뇌물에서 핵심이 뭡니까? 돈이 오고 갔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그룹에서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뭐 돈은 갔어요. 초기에는 부인하고 그랬지만 지금 재판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삼성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오고 간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다툼이 없다. 왜 돈을 줬느냐, 돈을 준 이유가 뭐냐 이걸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박 특검이 살인죄 수사를 예를 들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건 입증이 됐고 다툼이 없다. 그런데 왜 죽였느냐, 살해 이유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돈이 오고 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걸 잊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체 자체는 범죄가 되지만 돈 자체는 그렇게 시체만큼의 범죄 입증은 안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이완구 전 총리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유는 돈을 줬다는 진술을 믿지 못하거나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지. 그렇죠. 왜 돈을 줬느냐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간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나머지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간접이나 정황이 아닌 결정적인 뭔가를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 아닙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스모킹건이 없다, 입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주장을 하는데 변호인들의 전략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언론 보도, 특히 특정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특검이 입증을 하지 못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매체들의 이름을 거론하면 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다 검색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읽다 보면은 아이고 삼성 측 사람 만나가지고 한 2시간 얘기는 했겠군 이런 게 있죠. 예, 짐작가는 게. 예. 또 삼성그룹의 대응도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은 재판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일제히 증언 거부를 했죠. 또 어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내가 결정했다면서 이 부회장 보호에 나서고 있잖아요. 예. 특검의 핵심 관계자는 삼성의 변론 기조에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를 왜 안 했냐고 나중에 질책을 받으면 책임까지 지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윗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재벌 총수로부터 이른바 통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는데 결국은 뇌물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뭐를 해줄 테니까 얼마를 내시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잘 좀 해봅시다. 그러면 돈은 들어오고 이것도 결국은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거 뇌물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삼성그룹에서 주장하는 대로 강요에 의한 금품 제공이라면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하. 군사 독재 시절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강요죄로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삼성의 재판 전략은 결국 큰 틀에서는 뭐 인정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는 혐의에서 살살 빠져나가는 이런 전략인가요? 이게 디테일의 오류라고 얘기하는데요. 디테일만 가지고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이목을 흐리게 됩니다. 큰 틀에 돈을 주고 준 거는 맞고 그다음은 대가성을 따지고 가는데 뭐는 맞고 뭐는 아니고 이렇게 따지고 있다 보면은 본질은 사라지고 그 디테일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디테일의 착각, 디테일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건데 지금 뭐 어제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대체 삼성그룹의 최고 책임자는 최지성 부회장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다가오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등이 뭐 모르쇠 전략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전략, 내가 했다는 전략 이렇게 전략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공판에도 불출석했는데 증인 신문 없이 재판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박근혜 피고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특검에서는 박근혜 피고인이 나와서 뭔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줄 것을 기대는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거 없이도 갈 수 있는 건데 박근혜 이제 피고인이 증언 거부를 한다는 자체가 심정으로는 사실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어쨌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뭐 증언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의 진술을 하는 건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나저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것보다는 블랙리스트 그러면 조윤선 피고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요새 아직도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갔죠. 이제 뭐 특검이 항소를 했고 김기춘 피고인도 항소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사실은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혐의를 부인했는데도 결국 법정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윤선 피고만 콕 집어서 핀셋 무죄를 한 부분인데 결국 특검에서는 보강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예. 검찰이 수사를 더 해서 이제 유죄를 입증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는 특검이 불안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우리의 느낌이고 특검은 나름대로 아직은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게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인데 재판은 끝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도 아니고요. 차라리 저 변호인은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또 어떤 매체가 왜 저렇게 보도하는지 그 행간을 읽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 재판부도 이런 재판이 국정농단 사건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아마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 권영철 기자의 와이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만나는 건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준비했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의 1심 재판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네.
그런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불안감이 좀 나돌고 있습니다. 아, 흔들리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재판부에서 조윤선 피고인에게 핀셋 무죄 블랙리스트 관련 그랬죠. 박근혜 피고인이 뭐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얘기도 했죠. 또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끝내 출석을 거부했죠. 예. 또 삼성에서는 뭐 아니라고 계속 버티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예정대로는 8월 7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마 결심 공판이 있을 거고요. 8월 21일에서 25일 사이 그 주에 아마 그 1심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8월 24일 목요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뇌물 주고받고 한 거지 뭘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죄 입증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나오고는 있어요. 시중에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나 일부 언론의 보도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거나 심지어 결정적 한방 이른바 스모킹건이 없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중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유죄가 흔들린다면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의 뇌물 수수 혐의 입증도 흔들리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뭐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은 불안감이 과도한 게 아니냐 그런 게 알게 됩니다. 특검에서는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하나하나 따져보죠. 뭐 국정농단은 능력 없는 대통령이 국정을 엉망으로 했다는 간단한 얘기지만 그러나 법정에서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이제 뇌물, 뇌물 얼마를 어떻게 해서 받았고 대가가 뭐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요. 예, 삼성 관련 재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삼성그룹 관련 뇌물죄 부분이죠. 뇌물에서 핵심이 뭡니까? 돈이 오고 갔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그룹에서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뭐 돈은 갔어요. 초기에는 부인하고 그랬지만 지금 재판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삼성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오고 간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다툼이 없다. 왜 돈을 줬느냐, 돈을 준 이유가 뭐냐 이걸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박 특검이 살인죄 수사를 예를 들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건 입증이 됐고 다툼이 없다. 그런데 왜 죽였느냐, 살해 이유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돈이 오고 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걸 잊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체 자체는 범죄가 되지만 돈 자체는 그렇게 시체만큼의 범죄 입증은 안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이완구 전 총리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유는 돈을 줬다는 진술을 믿지 못하거나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지. 그렇죠. 왜 돈을 줬느냐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간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나머지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간접이나 정황이 아닌 결정적인 뭔가를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 아닙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스모킹건이 없다, 입증이 안 되는 거냐 그런 주장을 하는데 변호인들의 전략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언론 보도, 특히 특정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특검이 입증을 하지 못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매체들의 이름을 거론하면 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다 검색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읽다 보면은 아이고 삼성 측 사람 만나가지고 한 2시간 얘기는 했겠군 이런 게 있죠. 짐작가는 게. 예. 또 삼성그룹의 대응도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은 재판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일제히 증언 거부를 했죠. 또 어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내가 결정했다면서 이 부회장 보호에 나서고 있잖아요. 예. 특검의 핵심 관계자는 삼성의 변론 기조에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를 왜 안 했냐고 나중에 질책을 받으면 책임까지 지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윗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재벌 총수로부터 이른바 통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는데 결국은 뇌물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뭐를 해줄 테니까 얼마를 내시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잘 좀 해봅시다. 그러면 돈은 들어오고 이것도 결국은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거 뇌물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삼성그룹에서 주장하는 대로 강요에 의한 금품 제공이라면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하. 군사 독재 시절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강요죄로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삼성의 재판 전략은 결국 큰 틀에서는 뭐 인정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는 혐의에서 살살 빠져나가는 이런 전략인가요? 이게 디테일에 권영철 기자의 와이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만나는 건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준비했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의 1심 재판이 이제 막바지 이루고 있죠. 네. 그런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불안감이 좀 나돌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재판부에서 조윤선 피고인에게 핀셋 무죄 블랙리스트 관련 그랬죠. 박근혜 피고인이 뭐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얘기도 했죠. 또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끝내 출석을 거부했죠. 예. 또 삼성에서는 뭐 아니라고 계속 버티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입증이 가능하냐, 유죄 입증이 가능하냐 이런 이제 불안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왜 점점 불안해 보일까? 불안해 이렇게 보일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분노하는 심정적인 문제하고 네. 그걸 갖다 법정에서 실체를 밝혀내는 증거 위주로 밝혀내는 거하고 참 거리가 있긴 있는데 탄핵 심판하고 이 개별 재판은 분명히 다르죠. 다르기는. 그렇죠. 예. 네. 그나저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죄냐 무죄냐를 예단하는 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의견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는 8월 27일입니다. 오류라고 얘기하는데요. 디테일만 가지고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이목을 흐리게 됩니다. 큰 틀에 돈을 주고 준 거는 맞고 그다음은 대가성을 따지고 가는데 뭐는 맞고 뭐는 아니고 이렇게 따지고 있다 보면은 본질은 사라지고 그 디테일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디테일의 착각, 디테일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건데 지금 뭐 어제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대체 삼성그룹의 최고 책임자는 최지성 부회장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다가오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등이 뭐 모르쇠 전략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전략, 내가 했다는 전략 이렇게 전략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공판에도 불출석했는데 증인 신문 없이 재판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박근혜 피고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특검에서는 박근혜 피고인이 나와서 뭔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줄 것을 기대는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거 없이도 갈 수 있는 건데 박근혜 이제 피고인이 증언 거부를 한다는 자체가 심정으로는 사실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어쨌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뭐 증언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의 진술을 하는 건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나저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것보다는 블랙리스트 그러면 조윤선 피고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요새 아직도 이제 2라운드로 있습니다. 넘어갔죠. 이제 뭐 특검이 항소를 했고